여성의 몸이 물 흐르듯 젖어 들고 밤새도록 당신을 원하게 만드는 진짜 비결은 침대 위 화려한 테크닉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뇌를 다루는 방식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섹스는 두 다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마찰 운동이 아니라 두 귀 사이, 즉 뇌에서 일어나는 고도의 신경, 화학적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밤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테크닉 강의가 아니라 남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성심리학과 뇌과학에 기반한 깊이 있는 통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소중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작은 터치가 건강한 성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성심리와 부부 관계를 연구하는 이소영 박사입니다.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남성 내담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가 잠자리에 소극적이거나 혹은 자신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 아내의 반응이 냉담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침대 위 기술, 즉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고 허리를 어떤 속도로 움직여야 하는지에만 골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볼 때 여성의 성 반응 죽이는 남성과는 판이하게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가해지는 물리적 자극은 오히려 고통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섹스라는 행위를 단순히 성기의 결합으로 정의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고유한 정서적 교류와 뇌의 작용을 무시한 아주 좁은 의미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남녀가 옷을 벗고 살을 맞대며 가장 원초적이고 즐겁게 노는 놀이라고 정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긴장감을 내려놓고 진정한 쾌락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남성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내 여자의 흥분과 그로 인한 신체적 반응, 즉 질의 윤활 작용과 오르가슴은 버튼 하나 누르면 작동하는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뇌에서 안전하다는 신호와 사랑받고 있다는 신호가 충분히 전달되었을 때 비로소 발현되는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전이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이란 삽입 직전 15분 혹은 20분 동안 입맞춤을 하고 신체를 애무하는 행위에 국한되어 있지만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전이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 침대에 들어오기 직전까지의 모든 시간을 포함합니다. 여성의 뇌는 하루 종일 수집한 정보들을 통합하여 이 남자가 나에게 안전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 판단하며 이 데이터들이 쌓여 밤의 성적 반응을 결정짓습니다. 이것을 저는 감각 체계를 활용한 24시간 전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의 뇌는 시각과 청각 그리고 촉각이라는 세 가지 주요 감각 통로를 통해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부부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시각적 정보는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부스스한 얼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짜증 섞인 표정을 짓고 있다면 아내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게 되고 이는 성적 욕구를 관장하는 뇌 회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대로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잘 잤느냐고 묻는 당신의 얼굴을 볼 때 여성의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도파민 같은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자극은 굳이 잘생긴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표정과 태도, 그리고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의미하며 이는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대의 뇌를 애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퇴근 후 집안일이나 육아로 지친 아내에게 남편이 먼저 나서서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은 단순한 가사 분담을 넘어선 강력한 시각적 전이가 됩니다. 청각적인 요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자극제가 되는데 여성은 청각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의 톤이나 억양에서 감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읽어냅니다. 연애 시절을 떠올려 보면 서로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다정하고 부드러웠는지 기억하실 텐데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뚝뚝하고 용것만 간단히 말하는 화법으로 변해가곤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라든가 당신 덕분에 기운이 난다는 식의 인정과 감사의 표현은 여성의 정서적 안정감을 극대화하며 이는 곧 성적인 개방성으로 연결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맞벌이 부부로서 늦은 밤까지 집안일과 업무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어야 하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자신의 취미 생활에 몰두하고 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윽박을 지르거나 비난하는 대신 빨래를 다 널고 난 뒤 늦게나마 나온 남편에게 웃으며 마침 다 끝났는데 타이밍 좋게 나왔네 라고 농담처럼 건넸습니다. 이때 남편은 저의 비난하지 않는 태도에 오히려 미안함을 느끼고 자신이 먼저 다가와 고맙다는 말과 함께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순환입니다. 만약 제가 그 상황에서 왜 이제야 나오냐며 소리를 질렀다면 남편의 뇌는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했을 것이고 그날 밤에 잠자리는커녕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촉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흔히 성적인 목적을 가진 터치와 그렇지 않은 터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곤 하는데 여성은 목적성이 없는 순수한 애정 표현으로서의 스킨십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지나가다 슬쩍 엉덩이를 토닥여주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어깨를 감싸 앉는 행위 혹은 설거지하는 뒤태를 가볍게 안아주는 백허그 같은 것들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성적인 스킨십이 자주 일어날수록 여성의 피부 감각 수용체는 남편의 손길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게 되고 이는 나중에 침대 위에서 본격적인 성적 터치가 시작되었을 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예열 과정이 됩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24시간 전이란 거창한 이벤트나 선물이 아니라 일상의 매 순간순간 아내의 감각을 기분 좋게 자극하여 뇌가 섹스를 원하도록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관찰해보면 어미가 새끼를 낳았을 때 혀로 온몸을 핥아주는 그루밍 행위를 통해 애착을 형성하고 새끼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역시 어릴 때 부모님의 품에 안겨 느꼈던 그 포근하고 안전한 촉각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성인이 된 후에는 그 욕구를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남성분들 중에는 간혹 이런 과정들이 귀찮고 번거롭다고 느끼시거나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힘든데 집에서까지 아내 비위를 맞춰야 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아무 맛도 없는 사료를 씹어 삼키는 것과 맛과 향을 음미하며 즐거운 식사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섹스 또한 마찬가지여서 단순히 선욕을 해소하고 사정이라는 생리적 현상을 배설하기 위한 행위라면 전이는 불필요한 절차일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정서를 교류하고 삶의 에너지를 얻는 행위라면 전이는 그 자체로 섹스의 본질이자 목적이 됩니다. 귀찮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나 혹은 타인과 친밀한 정서적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각 체계를 활용한 전이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여성의 몸은 비로소 이완의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마치게 되는데 이것은 성적 흥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생리적 조건입니다. 남성의 성반응은 교감 신경의 작용으로 인해 혈액이 몰리고 근육이 긴장하며 발기가 되는 폭발적인 에너지의 형태를 띠지만 여성은 반대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나른해져야만 질 내 혈류량이 증가하고 애아액이 분비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남성의 속도에 맞춰 급하게 밀어붙이거나 강한 자극을 주려고 하면 여성의 몸은 본능적으로 수축하며 방어하게 되고 이는 성교통을 유발하거나 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주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성의 몸을 효과적으로 이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환경적인 요소와 물리적인 온도의 조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침실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기분 좋은 향기는 시각과 후각을 통해 뇌에 이곳은 안전하고 쾌적한 곳이라는 신호를 보내며, 이는 근육의 긴장을 푸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급 호텔이나 분위기 좋은 휴양지에 갔을 때 저절로 몸이 나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환경이 주는 이완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몸은 따뜻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차가운 손이나 차가운 공간은 성적 흥분을 순식간에 떨어뜨리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에 항상 처음보다 따뜻하거나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완의 기술은 단순히 분위기를 잡는 것을 넘어 실제적인 신체 반응을 이끌어내는 과학적인 접근이며, 이에 대한 더 깊은 원리와 실전 적용법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온도의 중요성에 대해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자면, 인간의 뇌는 차가움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진화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원시시대부터 추위는 곧 죽음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우리 몸은 차가운 자극이 닿는 순간 본능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고 혈관을 좁혀 천을 보존하려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반면 따뜻함은 어머니의 품이나 안전한 은신처를 연상시키며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의 신호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여성을 흥분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물리적 조건은 바로 청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의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애무를 할 때 손이 차가운 상태에서 급하게 여성의 몸을 만지는 실수를 범하곤 하는데, 이는 마치 겨울철 차가운 청진기가 가슴에 닿았을 때 깜짝 놀라며 몸이 움츠러드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인 터치에 앞서 손을 따뜻하게 비벼 온도를 높이거나, 혹은 우리 몸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부위인 입술과 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 됩니다. 구강성교가 여성에게 강력한 쾌감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성감대를 자극해서가 아니라 입안의 따뜻한 온도와 타액의 촉촉함이 주는 이완 효과가 그 어떤 도구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도를 통한 이완은 닫혀있던 여성의 몸과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열쇠가 되며, 이는 곧 뇌의 경계 태세를 낮추는 과정과 직결됩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섹스가 더 잘 된다거나 과감해진다고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 이완의 메커니즘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알코올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전두엽은 이성적인 판단과 통제, 그리고 체면을 중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평소에는 성적인 욕망이나 과감한 표현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하곤 합니다. 술이 들어가면 이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긴장이 완화되고 평소 억눌려 있던 본능이 표출되기 쉬워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술의 힘을 빌릴 수는 없는 노릇이며, 진정한 성적 성숙은 맨정신일 때도 서로가 서로에게 취할 수 있는 깊은 이완 상태를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술 없이도 여성을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환경적 편안함과 더불어 심리적인 허용이 필요한데, 이는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내가 어떤 소리를 내든 어떤 표정을 짓든 이 남자는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여성의 뇌는 비로소 이성의 끈을 놓고 쾌락이라는 감각의 바다에 몸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이완 상태가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테크닉으로 넘어갈 차례인데,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결정적인 감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성의 성기는 돌출되어 있는 구조적 특성상 강한 마찰과 속도감 있는 자극에 의해 흥분이 고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여성의 성기, 특히 질 내부는
마찰보다는 지그시 눌러주는 압력에 의해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자극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야동이나 잘못된 성지식을 통해 습득한 대로 빠르고 강하게 비비거나 찌르는 동작을 반복하곤 하는데, 이는 여성에게 쾌감보다는 쓰라림이나 통증을 유발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자위행위를 할 때를 관찰해보거나 인터뷰를 해보면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해 특정 부위를 문지르기보다는 꾹꾹 눌러주거나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가락을 활용할 때도 삽입하자마자 피스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질 입구와 클리토리스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압을 주어 눌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을 예민하게 세워 여성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진입해야 하는데, 이때 손가락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뇌와 연결된 또 하나의 안테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질 내부는 평소에는 닫혀 있는 공간이기에 충분한 전이와 이완을 통해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유도해야 하며,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손가락을 삽입한 후에는 질벽을 긁어내듯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질벽 안쪽에 있는 G스팟이나 신경이 밀집된 부위를 찾아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혹은 위쪽을 향해 묵직하게 당겨 올리듯 압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마치 뻐근하게 뭉친 어깨 근육을 마사지할 때 피부를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근육 깊숙한 곳을 꾹 눌러 풀어주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이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속도인데, 야동에서 보는 것처럼 격렬하고 빠른 속도는 시각적인 자극을 극대화하기 위한 연출일 뿐, 실제 여성의 몸이 반응하는 속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아주 느리고 진득하게 움직일 때 여성은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감각의 변화에 집중할 수 있고, 그 감각이 뇌로 전달되어 증폭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빠른 속도는 감각을 느끼기도 전에 지나가 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마찰열로 인한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슬로우 모션을 하듯 천천히 그리고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것이 고수의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손톱 관리인데, 질 내부는 피부가 아닌 점막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연약하고 상처 입기 쉽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테크닉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손톱이 길거나 거칠게 정돈되어 있다면 그 손가락은 흉기나 다름없으며 여성은 본능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몸을 움츠리게 될 것입니다. 손톱은 하얗게 자라난 부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짝 깎아야 하며, 깎은 후에는 반드시 파일로 갈아서 날카로운 단면이 없도록 매끄럽게 다듬어야 합니다. 또한 손가락 마디에 굳은 살이나 거스러미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아주 작은 거침도 예민한 질 내부에서는 사포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손 관리가 번거롭거나 자신이 없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핑거 콘돔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위생적이고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를 떠나서 내 여자의 가장 소중하고 은밀한 곳을 다루는 남자의 기본적인 예의이자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심한 준비와 배려가 깃든 손길이 닿을 때 여성은 자신이 귀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그 심리적 만족감은 오르가슴의 강도를 높이는 촉매제가 됩니다.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모든 행위가 뇌를 자극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인데, 성교는 단순히 성기끼리의 마찰이 아니라 두 사람의 신경계가 접속하는 고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남성분들이 침대 위에서만 승부를 보려고 할 때 실패하는 이유는 여성의 뇌가 아직 섹스 모드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컴퓨터도 부칭이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여성의 뇌도 일상 모드에서 성적 모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열 시간과 명확한 신호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24시간 전희와 편안한 환경 조성, 그리고 배려 깊은 손길은 모두 이 부팅 과정을 돕는 신호들이며, 이 신호들이 누적되어 임계점을 넘었을 때 비로소 여성의 몸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적인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막상 실전에서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남성성 수행에 대한 강박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분위기를 잡고 애무를 했는데도 아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은 남성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서두르게 만들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듭니다. 또는 남자는 침대 위에서 강하고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 때문에 부드럽고 섬세하게 다가가는 것을 약한 모습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낼 줄 아는 여유에서 나오며 내 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꺼이 섬세해질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남성성의 발현입니다. 만약 아내가 목석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불만이라면 혹시 내가 그녀를 목석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부드럽게 다가가면 상대도 부드럽게 반응하고 내가 급하게 들이닥치면 상대는 문을 걸어 잠그는 법입니다. 아내가 반응이 없다고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녀의 뇌를 춤추게 할 만한 음악을 연주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테크닉의 차원을 넘어 남녀 관계의 역학 관계와 심리적인 장벽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왜 어떤 부분은 눈빛만 교환해도 불꽃이 튀는데 어떤 부분은 의무 방어전 치르듯 건조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침대 밖에서의 권력 관계와 정서적 친밀감,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남성이 가정 내에서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취할 때 그것이 침대 위에서 어떤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셋의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음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권력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실은 더 이상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의무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평소 남편에게 무시당하거나 통제받는다고 느끼는 아내는 침대 위에서만큼은 자신의 몸을 무기로 삼아 남편을 거부함으로써 무의식적인 복수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계산이라기보다 억눌린 감정이 성적 욕구를 차단하는 생리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낮 동안의 존중과 배려가 밤의 열정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라는 사실을 남성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며 아내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항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고수는 침대 위에서 아내를 굴복시키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내 품에 안겨 쉴 수 있도록 정서적인 신뢰를 쌓는 사람이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 대화의 방식부터 점검하고 아내의 감정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공감의 대화법이 필수적입니다.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눈을 맞추며 끄덕여주는 사소한 행동들은 여성의 뇌의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남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여성은 자신의 가장 취약하고 은밀한 부분을 남편에게 기꺼이 내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동시에 어려워하는 구강성교, 즉 오럴 섹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삽입을 위한 전의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여성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섬세한 무기입니다. 남성의 성기는 크기나 지속력에 있어 생리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혀는 뼈가 없어 부드럽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며 미각과 촉각, 그리고 온도와 습도를 모두 갖춘 완벽한 성적 도구라고 할 수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침대 위의 마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남성들은 혀를 사용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그저 야동에서 본 것처럼 열심히 핥기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덤벼들어 오히려 여성에게 침범벅이 되는 불쾌감이나 턱이 아플 정도의 지루함만을 선사하곤 합니다. 여성의 클리토리스는 남성의 귀두보다 신경 말단이 2배 이상 밀집되어 있는 초고감도 센서와 같아서
무턱대고 강하게 빨거나 혀끝을 세워 찌르는 행위는 마치 예민한 누나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혀를 사용할 때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넓고 부드러운 접촉, 면적을 활용하는 것인데, 혀끝을 뾰족하게 세우기보다는 혀 전체를 넓게 펴서 클리토리스와 그 주변부를 부드럽게 감싸듯 핥아주는 것이 훨씬 더 풍부하고 안정적인 자극을 전달합니다. 마치 부드러운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혹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녹여 먹듯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애무해야 하며, 처음부터 핵심 부위를 공략하기보다는 허벅지 안쪽이나 대음순 주변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중심으로 좁혀 들어가는 나선형 접근법이 효과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강약 조절인데, 처음에는 깃털이 스치듯 아주 가볍게 터치하다가 여성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조금씩 압력을 높여 혀에 힘을 싣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빌드업을 해나가야 뇌가 자극을 즐거운 쾌락으로 인식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특히 알파벳 기술이라고 불리는 방법은 매우 유용한데, 혀끝으로 아내의 클리토리스 위에 A부터 Z까지 알파벳을 쓴다고 상상하며 다양하고 불규칙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는 단조로움을 피하고 예측 불가능한 자극을 통해 뇌의 호기심과 흥분도를 자극합니다. 또한 시계 방향 기술도 추천할 만한데, 클리토리스를 시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12시 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혹은 3시 방향에서 9시 방향으로 리듬감 있게 혀를 움직이며 여성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신만의 핫스팟을 찾아내는 탐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신경 분포가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여성은 위쪽 자극에 약하고 어떤 여성은 아래쪽 자극에 더 큰 쾌감을 느끼는데, 남편이 혀를 통해 그 포인트를 찾아내고 집중적으로 공략해줄 때 여성은 나를 정말 잘 아는 남자라는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구강 성교를 할 때 남성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결정적인 실수는 여성이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비틀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흥분한 나머지 갑자기 속도를 높이거나 강도를 세게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여성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지금 그 자극과 속도, 그리고 리듬이 딱 좋으니 제발 멈추지 말고 그대로 계속해달라는 신호이지, 더 세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그 리듬과 강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오르가슴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마치 등산을 할 때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호흡을 조절하며 꾸준히 올라가야 하듯이, 성적 쾌감의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릴 때는 섣부른 변화보다는 묵직한 지속성이 뇌의 흥분 회로를 끝까지 태워버리는 기폭제가 되며, 이때 섣불리 패턴을 바꾸면 쌓아오던 흥분이 순식간에 흩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한데, 입으로는 클리토리스를 애무하면서 손가락은 질 내부 삽입을 통해 G스팟을 자극하거나 혹은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멀티태스킹은 감각의 입체감을 극대화하여 여성을 걷잡을 수 없는 황홀경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청결과 냄새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을 허무는 일인데,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은밀한 부위에서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구강 성교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여성의 질에서는 불쾌한 악취가 아니라 약간의 시큼하고 릿한 고유의 채취가 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며, 이는 페로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남성의 본능을 자극하는 자연스러운 향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의 소중한 곳에 얼굴을 묻는 것을 주저하거나 찡그린 표정을 짓는다면 여성은 본능적으로 거절당했다는 느낌과 함께 심한 수치심을 느끼고 다리를 오므리게 되며, 이는 성적 몰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자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자의 향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것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맛있다거나 향기롭다는 말을 건넬 때 여성은 자신이 온전히 수용받았다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남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진료실을 찾는 여성 내담자들 중에는 남편이 자신의 냄새를 좋아해주고 거침없이 애무해줄 때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장 강하게 받는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섹스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선 자존감의 확인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구강 성교도 중 아내와 눈을 맞추는 것 또한 강력한 심리적 자극제가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아내를 올려다보며 갈망하는 눈빛을 보낼 때 시각적인 흥분과 함께 정복당하고 싶은 여성의 피약적인 판타지를 안전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 성관계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사정 직후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 사실 많은 부부들이 섹스 리스나 불화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사정 후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사정과 동시에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급격한 피로감과 함께 현자 타임이라 불리는 성적 무관심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잠들어 버리거나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행위는 여성에게 끔찍한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여성의 성 반응 곡선은 남성과 달리 오르가슴 이후에도 서서히 하강하며 여운을 즐기는 해소기가 길게 이어지는데, 이 시간에 남편이 자신을 내팽개치듯 외면해버리면 여성은 자신이 그저 남편의 선욕 배출구로 이용당했다는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학습되면 여성의 뇌는 섹스를 귀찮고 불쾌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어 다음번 잠자리 제안을 거절하거나 피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므로 사정 후 5분 동안의 애프터 케어는 다음 섹스를 위한 예약금과도 같습니다. 사정 후 비록 몸이 나른하고 귀찮더라도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사랑한다거나 좋았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리고 가볍게 입맞춤을 하며 천을 나누는 행위는 여성에게 섹스의 완성이자 정서적인 충만감을 주는 마침표가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의 배려가 아내로 하여금 오늘 밤의 섹스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하게 만들고 남편을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아껴주는 든든한 동반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국 섹스의 만족도는 절정의 순간이 얼마나 강렬했느냐보다 그 행위가 끝난 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로 남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 정서적인 만족감이 채워져야만 여성은 기꺼이 다음번에도 남편을 위해 몸을 열고 마음을 열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남성의 성 에너지는 불과 같아서 확 타오르고 금방 꺼지지만, 여성의 성 에너지는 물과 같아서 서서히 끓어오르고 식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 속도의 차이를 배려로 메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남자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이의 확장부터 구체적인 애무의 기술, 그리고 사정 후의 태도까지 성생활 전반에 걸친 남녀의 차이와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지식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밤 당장 실천해 보려는 의지와 내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사랑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전달될 때 기술적인 서툴문 오히려 귀여운 노력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다루지 못한 아주 중요한 영역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실 밖에서의 갈등이 침실 안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권태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설 수 있는 관계의 재설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들이 겪는 섹스리스의 이면에는 단순히 성적인 매력의 감소가 아니라 풀리지 않은 감정의 앙금이 굳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어떻게 해소하고 다시금 신혼의 열정을 되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심리적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가 예전 같지 않다거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는 농담 뒤에 숨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아내 또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고 뜨거운 밤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잠들어 있는 욕망을 깨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침대 위에서의 테크닉을 넘어 아내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그녀를 다시 설레게 만들 수 있는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필요한데,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익숙함이라는 독을 약으로 바꾸어 편안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적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성적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의무감 없는 건조한 사막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풍요로운 오아시스로 만들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손끝과 혀끝,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동안의 모든 이론을 통합하여 실제 부부들이 겪는 구체적인 사례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갱년기나 신체적 노화와 같은 피할 수 없는 변화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적 행복의 비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기초 공사였다면 마지막 파트는 그 위에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완공의 단계가 될 것이니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완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밤이 가져올 기적 같은 일상의 행복을 상상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셨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려 주십시오. 부부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격렬한 싸움이 아니라 서서히 스며드는 무관심과 지나친 익숙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 시절에 그토록 가슴 뛰던 설렘이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가족끼리 왜 이래? 라는 농담 섞인 거절로 변질되는 것은 뇌가 상대를 더 이상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안전한 동거인으로 분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권태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낯설게 하기 전략이 필요한데, 이는 침실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늘어난 티셔츠 차림으로 마주하던 집 안이 아닌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낯선 여행지에서 잘 차려입은 아내의 모습을 볼 때 남성의 뇌는 그녀를 내 아내가 아닌 매력적인 여성으로 재인식하게 됩니다. 아내 또한 마찬가지로 집안일과 육아에 지친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밖에서 자신의 일을 프로페셔널하게 처리하거나 리드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잊고 있던 남성성을 발견하곤 합니다.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을 맡기고 둘만의 데이트 시간을 갖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부부관계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투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40대, 50대로 접어들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인 변화, 즉 갱년기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이는 중년의 성생활을 논할 수 없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 질 내벽이 얇아지고 애액 분비가 줄어들어 성관계 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성교통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전의를 열심히 해도 생리적인 건조함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때 무리하게 삽입을 시도하면 여성에게 섹스는 고문과도 같은 고통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윤활제, 즉 러브젤의 적극적인 활용인데, 많은 부부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거나 부자연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활제는 부끄러운 도구가 아니라 나이가 들매 따라 필요한 돋보기나 영양제처럼 서로의 즐거움을 지켜주기 위한 현명한 보조수단입니다. 아내가 아프지 않고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침대 머리맡에 좋은 성분의 윤활제를 준비해 두는 것은 남편의 깊은 배려심을 보여주는 행동이며, 실제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섹스리스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성 또한 나이가 들수록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사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데, 이때 아내의 따뜻한 격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라는 아내의 위로 한마디는 남성의 수행 불안을 낮춰주고 오히려 심리적인 안정감을 통해 기능을 회복시키는 명약이 됩니다. 결국 중년 이후의 섹스는 체력전이 아니라 심리전이며 서로의 늙어가는 몸을 혐오나 아쉬움이 아닌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는 태도가 핵심입니다. 주름진 살결과 처진 가슴을 당신도 늙었네 라고 비수꽂는 말이 아니라 우리 참 열심히 살아왔다 며 쓰다듬어 줄 때 그 손길은 성적 흥분 이상의 뭉클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또한 침실 밖에서의 갈등 해결 방식, 즉 감정 계좌를 관리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데 평소에 비난 무시 짜증으로 감정 계좌의 잔고를 바닥 내놓고 밤에만 인출 섹스를 시도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낮 동안 아내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집안일을 함께 나누며 사소한 칭찬으로 감정의 잔고를 두둑이 쌓아두어야 밤에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절대로 각방은 쓰지 않는다거나 잠자리 거부를 무기화하지 않는다는 둘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은 과학적인 사실이며 엉덩이를 붙이고 자는 행위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화해의 물꼬를 트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섹스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제 좋았어. 어디를 만져줄 때 기분이 좋아. 이런 건 어때? 와 같은 솔직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성교육이자 관계 발전의 지름길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신도 모른다는 말처럼 내 몸의 주인인 내가 상대에게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지 않으면 상대는 영원히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완벽한 섹스란 화려한 테크닉이나 지치지 않는 체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온전히 느끼고 싶은 간절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테크닉은 연습하면 늘지만 상대를 아끼는 마음은 연습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다가가 따뜻한 눈맞춤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지고 싶다는 진심을 담아 손을 뻗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색하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떨림과 진심이 전해지는 순간 여러분의 침실은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뜨거운 안식처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부부 관계의 작은 불씨가 되어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으로 번져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변화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성생활은 건강한 인생의 바로미터이며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